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김미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요즘 들어서 법원이 또 이제 코로나19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법원이 독서실과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이 결정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또 그다음에 봉쇄 정책에 대한 이슈들이 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으면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무조건적인 봉쇄 정책이 어떻게 소비를 차단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왜 거리두기를 갖다 강화하게 되면은 소비 감소가 문제 아닙니까? 중국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극단적인 봉쇄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지금 현재 극단적인 봉쇄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도시가 산시성의 시안 같은 경우는 12월 23일부터 지금 열흘 넘게 봉쇄 조치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허난성의 위주오시 그리고 저장성의 닝보시 같은 경우에도 봉쇄 내지는 부분적인 봉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경제를 얘기할 때 어쨌든 간에 내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네. 그 내수를 갖다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월별로 그 소매 판매 지표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달에 얼마였는가 하면 3.9%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거였거든요. 아, 근데 지금 11월, 12월 해가지고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소매 판매가 12월 달 가서는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12월하고 1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이게 설을 앞두고 선물을 사는 대목이라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봉쇄가 돼 있어서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중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백신 보급을 했고 또 백신 보급률도 꽤 높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가 아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는 걸 두고 일부에서는 이 백신이 사실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중국 정부가 그래서 좀 부양책을 펼쳐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이런 부양책도 사실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있었죠. 지준율 인하했고 재대출 금리 인하했고 그리고 또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우대 대출 금리도 인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세 가지를 내린 일이 별로 없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3종 세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걸 두고도 강도가 약하다. 그렇게 경기를 살릴만 하지 못하다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더군다나 이 부양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내수 서비스 부분이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4%쯤 됩니다.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이게 3분의 2, 70%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54%로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내수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이게 경제가 돌아서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입장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뭐 포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런 보도 있었죠. 우리 갑자기 확진자 늘어났을 때 중국 언론들이 그거 봐라. 제로 코로나 정책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랬어요. 했었거든요. 네. 그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이라도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버리질 못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끌고 갈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역 고삐를 늦췄다가 확진자가 그야말로 늘어난다면. 폭증을 하게 된다면은 네. 올림픽의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실상 뭐 올림픽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뭐 올림픽 후원 기업들 이런 고민들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후원 기업들 어떻게 봐야 될지. 네, 그러니까 사실 올림픽 후원 기업들 돈 굉장히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공식 파트너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일회성으로 후원하는 기업들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올림픽 열렸을 때 공식 파트너가 되면은 어쨌든 간에 올림픽을 내걸고 광고를 하고 우리가 네. 많이 봤지만 그리고 또 그렇죠. 자기 제품들을 갖다가 선수들한테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간접적인 홍보를 노리고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이만큼 글로벌 기업이다, 네. 좋은 기업이다 이걸 갖다 광고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두고 이게 인권 침해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신장 지역의 인권 침해를 문제 삼아서 외교적 보이콧을 한 그런 상황이고 여기다가 중국이 또 내부적으로 불을 붙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장 지역의 인권을 문제로 이 신장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되니까 이게 세계적인 이슈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에 후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동계올림픽, 그러니까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신장 지역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전에 올림픽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어. 작년에 있었던 저 도쿄올림픽에 네.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아마도 뭐 정확하게는 잘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1년에 1억 달러 이상을 그 올림픽 네. 조직위원회에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도쿄올림픽 때는 삼성전자가 번번한 광고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흔한 홍보 자료조차 하나 내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쿄올림픽이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무관중 연기로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다가 또 반일 감정이 좀 높아지면서 그것 네.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비슷한 상황일 거다. 그러니까 후원사들 같은 경우에 공식 파트너를 끊고 싶다고 지금 당장 끊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앞으로도 또 다른 데서 올림픽 할 때는 또 후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적에 후원은 계속 하겠지만 아마 베이징 올림픽을 갖다가 계기로 해가지고 대규모 홍보에 나서는 글로벌 기업들은 없지 않겠느냐. 네. 중국 기업들은 좀 다르겠죠.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후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압력을 넣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있죠. 이 사람이 네. 지난달에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미국 정부는 신장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기업들한테 알려주는 게 우리 본분이고 기업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거다. 후원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말하자면 이게 애둘러서 후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당히 이 압박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미국의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있죠. 굉장히 네. 좀 말하자면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렇죠.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올림픽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후원을 한다는 거는 집단 학살하는 정권을 미화하는 것이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익에 눈이 멀어서 집단 학살을 무시하고 있다. 눈을 감고 있다. 저런.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기업들도 많은데 인텔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올림픽 파트너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지 이 말하자면 인권 존중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기까지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마 큰 국제적인 잔치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